자, 여러분들 이 글은 많이 봤죠?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또는 교내 외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약취,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금전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제가 OX 퀴즈를 몇 개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학교 밖에서 친구를 때렸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X죠. X인 이유가 뭘까요? 답은 X가 맞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쵸, 맞습니다. 교내, 여기 왼쪽에 써있는 거 교내 또는 교내 외라고 하면은 학교 아니든, 이제 예를 들어 성현초등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이든 아니면 성현초등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이든 피해자가 학생이기만 한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OX. 예를 들어 여기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방송반 친구들이 있는데 성현초등학교 제가 학생입니다. 근데 방송반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그러면 이 방송반 친구들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해요. 자, 세 번째, 친구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친구가 싫어하는 티를 표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다시 빵을 사오라고 명령을 하여 친구는 결국 나 대신에 빵을 사왔다. 이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OX. 정답은 O죠. 그럼 여기서 또 문제. 학교폭력 중 뭐에 해당할까요? 폭행일까요? 상행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학교폭력일까요? 그렇습니다. 협박도 되지만 강요가 성립이 되겠죠. 내 친구는 나 빵을 먹고 싶어하는 나 대신에 빵을 사다 줄 의무가 있을까요? 내 친구는 나 대신에 빵을 사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요시켜서 빵을 사오라게 한다면 이것이 학교폭력이에요. 네 번째, 학교폭력은 범죄에 해당한다. OX. 정답은 O입니다. 앞에 있는 이 경찰관 아저씨가 온 것처럼 학교폭력도 범죄라고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 안 되고 혼자 참아내야 된다. OX. X죠. 혼자 참아내서 끙끙 앓게 되면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말 하면 좀 정말 안타깝지만 혼자 목숨을 끊는 학생들조차 발생하고 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학교 전담경찰관이 생긴 겁니다. 자, 여섯 번째, 학교폭력 신고번호는 112, 117이다. OX. 네, 맞습니다. O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학교폭력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하면 없던 일이 된다. X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혹시 방송반 친구들은 트라우마라는 단어 아시나요? 그쵸? 이거 제가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릴 텐데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학교 친구는 이제 학창 시절을 정말 끔찍하게 다닐 것 같은 이제 트라우마에 휩싸일 거예요. 제가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을 살펴봤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첫 번째는 언어 폭력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쉽게 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장난으로 욕을 하고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욕하면서 장난을 주고받는 게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는 뭐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 이제 나한테 욕 그만해. 나 이제 싫어. 기분이 상할 것 같아. 친구가 이렇게 싫어하는 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장난으로 욕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에 해당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집단 따돌림, 세 번째로는 신체폭력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학교폭력 관련 영상인데 같이 한번 시청해 볼게요.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인가요?
야, 땅꼬마. 오늘 반대항 축구 시합 있는 거 알지? 땅꼬마 네가 골키퍼를 맡아줄래? 오늘 동생 생일이라 일찍 가야 돼. 그리고 난 땅꼬마가 아니야. 그럼 오늘 나 대신 청소 좀 해줘. 내가 오늘 너 대신 골키퍼를 맡거든. 뭐? 우리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친구의 신체와 외모를 놀리는 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 또한 자신의 일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어. 그냥 다 그렇게 부르길래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한 말도 듣는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때 친구의 기분은 어땠을까? 땅꼬마라 부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청소를 대신하라고 할 땐 정말 괴로웠어. 친구가 그러면 아프기만 해, 슬프기만 해. 괜찮아 보여도 그때뿐이야. 저기 빌려간 그 게임기 돌려줬으면 하는데. 하루만 더 빌릴게. 조금만 하면 만렙 찍거든. 그만 돌려줘. 딱 하루만 빌리기로 했는데 벌써 3일째잖아. 열어줘! 열어줘! 안 돼! 친구를 가두는 건 학교 폭력이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리고 물건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돼. 게임기 달라는 말에 갑자기 화가 나서. 우린 친한 사이인데. 친한 사이일수록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돼. 그리고 화장실에 갇힌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봤니? 화장실에 갇혔을 때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내 마음이 더 아픈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에게 실망했다는 거야. 친구가 그러면 아프기만 해, 슬프기만 해. 괜찮아 보여도 그때뿐이야. 허락 없이 친구의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는 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어. 여러 명이 괴롭히는 답글을 달고 그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돼. 난 그냥 재미로. 하지만 그걸 본 친구도 재미가 있었을까? 그 사진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외롭고 힘들었어. 친구가 그러면 아프기만 해, 슬프기만 해. 괜찮아 보여도 그때뿐이야. 내가 학교 폭력을 했다고?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도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동도 학교 폭력이야. 친구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야한 말을 하는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고, 또한 친구가 원치 않는데도 자꾸 따라다니거나 원치 않는 전화를 계속하는 행동도 학교 폭력이야.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 사진을 봤을 때 너무 수치스러웠어. 그리고 난 그런 장난 즐겁지 않아. 친구가 그러면 아프기만 해, 슬프기만 해. 괜찮아 보여도 그때뿐이야. 이런 것들이 모두 학교 폭력이야. 그동안 친구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크고 아팠어. 상처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것도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야. 117을 꼭 기억해. 그럼 동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리면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돼. 학교 폭력은 처음에 대응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땐 첫째, 혼자서 고민하지 말기. 둘째, 가족, 선생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기. 그리고 숫자 117을 꼭 기억해. 117?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낮과 밤 언제든 고민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야. 그런데 동굴, 내가 전화하는 걸 누가 들을까봐 겁나. 117은 통화 말고도 신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우선 샵 0117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117 센터에 방문해 신고와 상담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용기 내. 잊지 않게 너희들이 한 번 더 말해볼까? 117을 꼭 기억해. 네, 여러분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여기서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 역할을 한 동물 친구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서 한 변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과연 이 학교폭력 가해자 친구들이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그쵸,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물론 친구와 당연히 학교 생활하면서 장난은 주고받겠죠. 하지만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싫어하는 티를 냅니다. 그럼 여기서 친구가 싫어하는 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장난을 치면은 이 경우가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의 유형에 보면 뭐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요, 사이버폭력, 이렇게 많은 학교폭력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학교에는 특이한 생일 축하 문화가 있다. 생일이 되면 생일인 친구의 엽사, 엽기 사진을 찾아서 SNS에 업로드하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모두 그 친구의 사진으로 바꾼다. 그러다가 내 생일에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가 내 사진을 계속 확대해서 코랑 눈만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 친한 친구들이 장난으로 올렸을 때는 그냥 뭐 다 하는 거니까 웃어 넘겼는데, 친하지 않은 친구가 그런 사진을 올리니까 기분이 나빴다. 이런 것처럼 사이버 학교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뭐 핸드폰을 소지한 친구도 있고 아직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테죠. 여기서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혹시 SNS 같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다들 있죠. 정말 중요한 점은 이렇게 친구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아닌 이 사이버상에서의 학교폭력은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사이버 학교폭력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 마지막으로 사이버 따돌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A와 B는 종종 만나서 같이 온라인 게임하는 사이이다. 같이 동맹을 맺어 게임하다가 A가 실수를 저질러 게임에서 지게 되었다. 아끼던 아이템을 놓치게 된 B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게임 채팅장에서 A에게 너 바보 XX냐? 너 엄마는 너 같은 누구를 낳고도 미역국을 드셨냐? 라고 욕을 하였다.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언어폭력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체육관 같은 데에서 만나서 대면적으로 학교폭력 하는 때가 있으면 남자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게임 하니? 라고 하면 게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자기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게임상에서 욕을 막 했었대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게임상에서 욕을 했다고 한들 이게 범죄가 됩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오면은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욕들로 인해서 피해자 사람들이 고소장을 많이 접수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게임 아이디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는지 이름이 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말은 이쁘게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유포 협박, 성적 대화 요청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건 전에 영상에서 야한 사진을 보낸 아까 영상 봤었죠. 이게 사이버 성폭력인데요. 다른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 중에서도 가장 큰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버 명예훼손, 이 명예가 뭘까요? 명예가 뭘까요? 여기에 명예에는 저를 예로 들면은 제 외모, 아니면 제 말투, 성격, 제 학교 성적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성현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3학년 전교 꼴찌예요. 제가 전교 꼴등인데 친구들이 막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교 꼴등이잖아. 이러면서 저를 막 저의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 친구들은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혹시 여기 저를 도와주고 있는 방송반 친구들은 짝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나요? 있어요?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여기서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내가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들 그 친구한테 매일 밤마다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고 있는데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서 따라다닌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 짝사랑하는 친구가 불쾌감을 느낄 때는 이제 이때는 더 이상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정말 아프겠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티를 내면은 더 이상 다가가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 다가가게 된다면 스토킹에 해당하고,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스토킹을 하면은 이 말 자체로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타정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어플을 쓸 때 친구 한 명을 일부러 초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런 사이버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앞에서 말한 그 트라우마라는 거 주제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영상 하나 시청하고 갈게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체육계와 연예계에서 학폭 논란이 벌어지며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대구방송총국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종합적인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박진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올해 19살인 A군은 학교 대신 매일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동급생 10여 명에게 상습적인 따돌림과 폭행을 당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왜 네 혼자 일 처리 못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냐고. A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해졌고 가족의 일상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칼을 들고 식구를 위협했어요. 죽이겠다고.
그때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호소를 할 만한 데도 없고. 대학생인 B씨 역시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희롱과 폭행을 당해 학교에 신고하길 수차례. 그러나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 강제로 화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고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B씨는 암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숨게 되고 그 직업 자체를 이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고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2만 7천여 명. 학교폭력의 상처는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학교폭력 피해자 친구는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이제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에 당했던 학교폭력 피해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학교폭력도 범죄 중에 하나라고 인지를 해서 지금도 잘 하고 오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없는 성현초등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 피해 친구가 있으면 가해자 친구들도 있겠죠. 관련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지난 13일 대낮 도심 길거리에서 중학생 무리가 중학생 한 명을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16초가량 되는 해당 영상은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영상에는 가해자 무리로 보이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남학생 1명이 등장합니다. 남학생 중 1명은 피해 학생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있었고 여학생 1명은 담배를 피우며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 학생의 주요 부위에 손을 대 성추행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나머지 학생들은 뒷짐을 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목을 졸리던 피해 학생은 급기야 쓰러지기까지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 학생을 지구대로 인계해 조사했지만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도 친구와의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의 부모 역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6월 광주에서 숨진 고교생도 기절놀이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많은 네티즌들이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이처럼 반복되는 기절놀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 네티즌은 지난 14일 자신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며 누가 봐도 집단 괴롭힘인 일산 중학생 기절 게임이라고 불리는 집단 괴롭힘을 수사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을 남겼습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14일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부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가해를 일삼은 여학생은 개인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장난삼아 성기에 손을 한번 대보고 뗐습니다. 경찰이 오고 난 뒤에서야 멍청하게도 그때 와서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등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변명만 가득해 오히려 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 영상 관련해서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학교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걸그룹 르세라핌의 김가람 씨가 결국 팀에서 탈퇴했습니다. 소속사는 김가람 씨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며 앞으로 르세라핌은 5명의 멤버들로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르세라핌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데뷔하자마자 김가람 씨의 학폭 의혹이 나오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김가람 씨는 데뷔 3주 만에 마음을 치유한다는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고 결국 탈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교폭력 논란이 한번 터져서
이제 전에 가수에 속했던 르세라핌 전 이제 김가람 가수분이 탈퇴를 했는데, 혹시 이거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꿈이 뭔가요? 이 방송부 친구들은 꿈이 다 방송계 쪽에 의사, 경찰, 또 군인, 직업군인, 그 다양한 꿈들이 다양히 있죠. 지금 같은 교실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인 꿈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축구 선수, 경찰, 소방 등 이제 여러분들의 직업은 매우 다양할 텐데, 제가 한 일화를 빨리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차에 합격하고 2차 이제 체력 실기 시험을 합격하고 마지막으로 면접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 면접 때 뭐를 볼까요?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성격이 난폭하다 이런 글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저를 예로 들면은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그럼 제가 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처럼 경찰뿐만 아니라 선생님, 가수, 아니면 방송반, PD, 작가 등등 지금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사람들의 입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지금 장담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도전을 해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있다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은 두 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찰의 형사 절차, 경찰이 어떠한 벌을 내릴지 이러한 절차하고, 여러분들 혹시 학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 통보서가 학폭위에서 내려오는 결과 통보서예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딱지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때 학교폭력 가해자 딱지가 여러분들에 붙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때 친구들 주변에서 잘 나가게 보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내가 체격이 크니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나를 좀 우러러 보게끔 그런 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 주변에서 이렇게 멋있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멋있는 모습이 아닌 가장 후회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지금도 잘 지켜와주고 계시지만 학교폭력이 없는 성현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앞에 영상에도 봤지만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즉시 112 또는 117 신고를 해주세요. 이 두 번호가 다 경찰 학교폭력 신고 번호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누가 누구의 물품을 훔치는 절도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이때는 112에 신고하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신고를 할까요? 117을 신고도 해도 되지만 112로도 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혼자 이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른은 누구 계신가요?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죠? 여러분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꼭 계속 제가 언급하는 거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당사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그 현장을 꼭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변 어른분들이나 대신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좀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내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한들 나 혼자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신고를 하거나 담임 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